네, 3차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 기본문법 세 번째, 파이썬 기본문법의 마지막 수업을 맡은 DNA 운영진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본 문법은 사실 다 배우고 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인데 조금 수업은 굉장히 쉽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과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따가도 한 번 더 네, 설명드릴게요. 저희 오늘 수업은 객체 지향이랑 클래스, 모듈, 오류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제일 먼저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거는 동사 중심의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이렇게 뭘 한다, 이런 이 동사들을 쫙 나열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고요. 데이터 변수 같은 게 있으면 네. 함수들이 서로 다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대부분 전역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함수가 이 전역 변수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함수가 분리되어 있고, 뭐 모든 세부 구현이 본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함수 단위의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객체 지향이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 중심의 프로그래밍 방식인데요. 객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프로그래밍이 객체와 그 객체가 가진 속성, 메서드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속성과 메서드,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거 다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캡슐화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캡슐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좀 그냥 보안과 관련된 뭐 밖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용도이고 나중에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추상화는 본 클래스를 대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세부 구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이게 두 방식을 비교를 하면 절차 지향은 이렇게 뭘 한다 이게 쭉 나열이 돼 있어서 감자를 씻는 것부터 오이를 무치는 것까지 이게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은 채소라는 클래스, 감자라는 클래스 이런 각각의 클래스에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별로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중심으로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항상 질문이 들어오는 게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의 구분점을 완벽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두 방식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C++이나 파이썬, 자바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누는 구분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 지향적이지만 어느 정도 객체 지향적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너무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에 목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내용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것은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객체 단위로 구성하며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코드의 재사용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둔 객체들이나 클래스들이 있으면 그 클래스를 다른 객체로 만들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도 좀 수정을 좀 덜 해도 돼요. 그런 그런 점이 있고 유지 보수 용이 이거가 캡슐화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유지 보수 또한 그냥 뭔가 나중에 수정을 할 일이 있어도 조금만 수정을 해도 다른 것들이 이제 약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만 수정해도 얘들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클래스 엘빅 때 배우긴 하셨죠? 그쵸? 배우셨죠?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틀, 그리고 거기에서 찍어낸 것이 객체다라는 설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객체는 이은진, 뭐 강성원, 뭐 이런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클래스에서 생성한 속성은 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저는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뭘 하는 것들이 메소드예요. 이렇게 속성과 메소드로 이루어진 게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에서 직접 찍어낸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객체입니다. 이 예제에서 스튜던트가 클래스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생성해낸 객체가 바로 객체입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같은 클래스에서 만들어낸 객체라고 하더라도 각 객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 이은진이라는 객체랑 문유아라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넣은 속성값이 저는 이은진 EEABM이고 그 문유아는 문유아 EEABM인데 이 세 개의 스트링이 속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은진이라는 이름을 넣었고 문유아는 문유아라는 이름을 넣었죠. 서로 다른 속성을 넣었기 때문에 이 속성 값은 같은 네임이지만 스튜던트 1점 네임이냐 스튜던트 2점 네임이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다르고 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구성입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클래스.점 프로덕트 땡땡까지 해서 콜론까지 이렇게 세 개가 헤더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바디입니다. 헤더는 특별하게 보실 부분은 없고 그 클래스 명을 관리적으로 캐멜 케이스를 쓴다. 그 언더바 쓰는 거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좀 불편해서인지 이렇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메서드가 들어갑니다. 메서드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생성자 메서드가 위에 있는 게 생성자 메서드라 하고 밑에 있는 걸 그냥 메서드라고 합니다. 속성은 여기 생성자 메서드 언더바 언더바 init 언더바 언더바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속성이 바로 이름이나 그런 성별이나 그런 그 객체가 가지게 될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properties, 데이터 필드, 멤버 변수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릴 수 있는데 이게 다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이렇게 위에 init이라는 생성자 메서드랑 update라는 그냥 기본 메서드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말을 한다, 밥을 먹는다, 뛴다 이런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게 그냥 기본 메서드고요. 생성자 메서드는 클래스에 딱 한 개 정의되는 걸로요. 건데요. 이렇게 객체를 초기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객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 생성자 메서드의 속성을 정의해 두면요. 이 생성자 메서드는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호출이 돼서 이닛을 내가 직접 쓰지 않아 그 생성할 때는 이닛을 직접 쓰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대로 이 네임에다가 이름을, 프라이스에다가 가격을, 스톡에다가 물건 개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게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메서드예요. 속성은 가능한 생성자 메서드 내에서 선언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보고 혹시 그러면 생성자 메서드가 아니라 다른 메서드에서도 그 속성을 선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성은 생성자 메서드에서 정의돼야 읽는 사람도 보기 편하고 나도 기억하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셀프 외에도 다른 파라미터를 받아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셀프 옆에도 그냥 다른 속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런 속성을 가진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셀프 파라미터가요.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항상 셀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객체 스스로를 참조하는 파라미터. 혹시 셀프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그 셀프점 네임은 네임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은진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 이은진의 속성은 내가 이 네임으로 받은 값이다. 그러니까 내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은진은 펄슨 이게 클래스 명이고요. 펄슨 점 펄슨에다가 이름, 나이, 학과 이렇게 값을 집어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은 셀프 점 네임이 무슨 뜻이냐? 내 객체의 네임이라는 속성은 이게 네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을 내 네임이라는 속성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뭐 이런 뜻인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셀프를 넣을 때 꼭 셀프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 셀프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그 왜 내가 넣고 싶은 이름대로 넣어도 셀프의 역할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이것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가독성이 떨어지고 서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은 하다. 그리고 클래스에 있는 변수는 크게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로 나뉩니다. 여기서 인스턴스가 객체라는 뜻이고요. 클래스 변수는 그냥 그 전체 클래스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 변수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그 객체별로 가진 변수로 이게 그냥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스턴스 변수 이퀄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관리하는 그런 재고 관리 그런 프로그램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총 물건 수라는 클래스 변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객체를 만들 때마다 여기 보면은 프로덕트는 이 토탈 프로덕트라는 아까 만든 클래스 변수를 플러스 1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생성할 때마다 내 총 물건 개수를 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 어떤 종류 그 몇 종류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클래스 변수고 이 인스턴스 변수는 같은 이름이더라도 이 셀프점 네임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객체는 셀프점 네임이 스마트폰이고 이 P2 이 객체는 셀프점 네임 그 네임이라는 속성이 태블릿이겠죠. 그래서 이 네임이라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 토탈 프로덕트는 클래스 변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객체 생성 방법은 제가 아까 ENG는 person 한 다음에 괄호하고 거기에 속성값을 하나 넣었던 것처럼 이 생성자 메서드에 정의된 게 셀프는 어차피 바로 그냥 그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거라서 생성할 때는 넣지 않아요. 셀프 말고 정의된 속성값을 그 괄호 안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넣을 객체명, 그런 다음에 클래스명, 객체명, 변수명은 클래스명, 바로 열고 속성값. 이렇게 하면은 그 객체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또뭐 없죠?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은 내가 이렇게 쫙쫙쫙쫙 해서 한 줄을 썼어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 안에 이 해당 클래스에 이 객체가 생성될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객체가 생기면은 이 객체에 그 바로 다음에 자동으로 이거는 쭉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init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에서 속성을 쫙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 값대로 객체가 초기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초기화된 객체가 제일 처음에 내가 정의해둔 그 객체명, 변수명, 변수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만든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멤버는 속성이랑 메서드를 그냥 다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접근을 하려면 내가 만든 그 객체를 넣은 그 변수명 있잖아요. 변수명 점 속성명. 그러니까 내가 뭘 접근할 건지. 그러니까 이엔진이라는 객체의 네임이라는 속성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엔진 점 네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저는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름을 그 안녕하세요만 하거나 아니면 이 제가 만든 객체명 컴마 안녕하세요를 하거나 셀프점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만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서는.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나는 오류가 다르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그 오류는 직접 돌려보시면서 그 오류 메시지 뜨는 거 보면서 이게 왜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이게 첫 번째 가장 추천되는 방식. 그리고 이런 오류가 두 번째 그 객체명을 넣었을 때는 객체명까지 같이 내가 속성으로 넣었다고 얘가 알아서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셀프는 따로 받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인자를 너무 많이 줬어라고 오류를 내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셀프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PPT, 그 PDF 보내진 거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PDF랑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기는 할 건데요. 그거는 그냥 그 다른 부분은 저 뭐냐, 실습 파일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속 내용입니다. 상속을 하는 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무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내 무기라는 클래스의 속성에는 이름도 있고 무게도 있고 공격력도 있겠죠? 근데 이 클래스와 비슷한 이 무기랑 되게 비슷한 속성 및 메서드를 공유할 수 있는 검이라는 그 클래스도 만들고 싶고 활이라는 그 클래스도 만들고 싶고 마법봉이라는 클래스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상속을 쓰지 않으면 생성할 때 매번 그 내가 똑같이 쓸 수 있는 이 속성을 한 번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할 이 네 번째 속성 이 검이나 활이나 마법봉에만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이미 있는 속성 세개는 그냥 슈퍼 한 줄로 요약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추가로 가질 거는 이렇게 따로 적어주면 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편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나중에 엄청 긴 클래스를 막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 쓰고 자빠져 있으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상속의 기본 개념은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하위 클래스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기라는 클래스의 그 속성들이나 메서드를 그대로 따라 한 다음에 조금 몇 개를 추가해서 다른 하위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상속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위 클래스는 아까 말했던 무기와 같은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검, 활, 그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전체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세요. 왜 필요하냐?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 중복 코드가 없어지니까 훨씬 짧겠죠? 그리고 새로 만들기도 엄청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똑같이 따라 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넣고 싶은 내용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파이썬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스트나 그런 것도 다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잘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데서 만든 클래스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이 작성한 클래스, 이런 클래스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서 쓰기가 편하다. 그리고,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런 메소드나 속성, 그러니까 멤버를 수정하면은 모든 이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모든 서브 클래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공격력이라는 단어를 힘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이거 슈퍼 클래스만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서브 클래스도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상속을 하면은 그거를 위에 있는 것만 힘으로 바꿔주면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 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참 편리하다. 그 다음으로 다형성입니다. 이 다형성은 한 개의 함수명으로 여러 가지의 기능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 함수명은 클래스 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무기라는 클래스에서는 공격이라는 메서드 명을 가진 메서드를 쓰면은 프린트 뭐 공격 이런 거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활이라는 클래스에서는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했을 때 좀 다른 걸 하고 싶어. 예를 들어 활을 쏜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싶어. 근데 같은 이름의 메소드고 같이 상속을 받았으면은 원래 그 다형성을 하지 않으면 원래 슈퍼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를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좀 클래스마다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쓰는 방법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버라이딩이에요. 이 오버라이딩은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랑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쓰냐면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이렇게 슈퍼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선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하면은 프린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형성을 하지 않으면 다형성을 하지 않았어요. 얘는 안 한 거고 얘는 그 검에서는 검으로 배기, 활에서는 활 쏘기, 뭐 마법봉은 마법 공격 이런 식으로 다형성을 해놨어. 그러면 출력할 때 얘는 그냥 다 공격이라고 하는데 얘는 같은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객체고 이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공격 검으로 배기가 아니라 그냥 검으로 배기만 출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입니다. 이제 모듈 내용인데요. 모듈이 지난 시간에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듈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상수나 변수, 함수 클래스가 있는데요. 상수는 뭐 예를 들어서 파이 값을 내가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힘드니까 매스라는 모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모듈 불러오는 거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모듈의 종류로는 표준 모듈과 외부 모듈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크게. 표준 모듈은 내가 직접 불러오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있는 모듈이고 외부 모듈은 그것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이 외부 모듈은 누가 막 만들어서 구글에 공개를 했을 수도 있고 제일 유명한 거는 뭐 넘파이 판다스 이런 거는 많이 한 번씩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 바로 다음 수업부터 판다스를 들어가면서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 모듈은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어서 공개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다른 파이썬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모듈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모듈과 패키지 라이브러리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듈은 가장 작은 개념, 그러니까 상수, 변수, 함수 클래스를 묶은 작은 개념이고, 이 모듈을 묶은 것이 패키지고, 이 패키지와 모듈을 합친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외부 모듈과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대부분 주피터 노트북이나 폴앱, VS 코드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퍼센트를 가장 권장합니다. 이게 밑줄도 안 생기고 참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느낌표도 괜찮고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이 친구는 원래 그 터미널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VS 코드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그걸 뭐라고 하지? 설치하는 거. VS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색깔 테마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어쨌든 그 왼쪽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칸쯤에 있는 뭐 다른 거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은 쓸 수 있습니다. VS 코드로 파이썬 코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들 파이썬이나 그 주피터 노트북은 깔고 할 거니까 그건 기본 설정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고 주피터 노트북이랑 콜앱에선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에서는 원래 원칙은 그 터미널을 열어서 이렇게 PIP 인스톨을 누르는 게 맞고요. 아나콘다 프롬포트로 코딩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콘다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은 솔직히 GPT가 해줄 거예요. 그 물어보면은 코드 다 알려줄 거예요. 모듈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다섯 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듈을 별칭으로 불러옴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다 뭐가 다르냐면 그냥 임포트 모듈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모듈에 있는 함수, 메소드 이런 것들 모든 멤버들을 앞에 모듈명을 붙여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from import는 이 특정 멤버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에 뭐가 안 붙죠, 모듈명이. 근데 그리고 모듈 내 모든 멤버를 불러오는 게 이 별을 하는 거예요. 임포트하고 별. 근데 이거는 비권장 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첫 번째랑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 그냥 앞에 이거 안 붙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모듈을 불러와서 한 번에 코딩을 할 일이 많아지는데 여러 가지 모듈에서 불러온 게 다 이 앞에 이게 안 붙어버리면 같은 이름의 메서드나 같은 이름의 뭐 멤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건장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별칭으로 불러오는 거. 그러니까 메스라는 클래스 그 뭐냐 모듈이 있으면 이 메스를 M으로 불러오는 거고 특정 멤버를 별칭으로 불러오는 이런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해서 임포트 메스 해가지고 쓸 때도 메스.sqrt 이 sqrt는 그 루트예요.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두 번째는 sqrt만 불러오기 때문에 앞에 모듈명이 안 붙는 거고 세 번째는 모두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포 메스라는 모듈을 M이라는 별칭으로 불러오는 거고 메스라는 그 모듈에서 SQRT를 SQ라는 이름으로 불러온다.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네. 마지막 챕터인데요. 오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 빨간 색깔 기분 나쁜 거. 그거는 크게 구문 오류와 예외, 런타임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구문 오류는 컴파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런타임 오류는 런타임에 만들어지는 오류입니다. 이 컴파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구문 오류는 그냥 말 그대로 따옴표를 빼먹었다거나,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그 애초에 돌릴 수 없는 뭐 프린트에서 P를 빼먹었다거나 뭐 잘못 썼다거나 그냥 이거는 GPT가 해결해 주는 그런 거고요. 예외 런타임 오류는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이런 오류들. 아니면은 while true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런타임 오류입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강제로 종료를 눌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런타임 오류입니다. 이런 런타임 오류를 처리하는 게 예외 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외 처리는 기본 예외 처리와 try except 구문 사용 예외 처리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if 뭐 나누는 수가 0인 거를 이제 조건문으로 받고 그러면 뭐 다시 입력하라고 프린트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문으로 하는 거고 try except는 보여드릴게요. 먼저 조건문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if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류가 나는 상황. 그래서 오류가 나는 상황이면은
아, 네. if 여기는 오류가 나지 않는 상황. 제대로 잘 넣었다. if 해서 제대로 잘 넣었어? 그러면은 내가 원래 하려던 프로그래밍을 해. else 제대로 넣지 않았어. 이거는 잘못됐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프린트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문을 씌워주면은 얘가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try except는 조금 비슷한데요. try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시도해 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오류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프린트해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 input이라고 적었네요. 여기 n입니다. n. 오, 저기도 이 m이라고 적었네요. 저건 n입니다. 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진짜 무작정 과제를 좀 어렵게 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과제가 이 판다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파이썬은 손에 익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챗GPT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그 코딩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파이썬 기본 문법은 손에 익히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드렸고 그런 만큼 챗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짤 때는 자기가 직접 짜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뭔가 이게 답이란 걸 알겠어도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을 때만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컴마를 세미콜론으로 쓰거나 뭐 그런 오류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내가 잡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이 체크리스트를 원래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서 오답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이 들어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몇 번 문제더라? 한 3, 4번 문제쯤 될 거예요. 그 제가 냅다 좀 인풋을 받는 문제를 하나 내놓고 그 저기 뭐냐 코드를 써놓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를 처리하세요. 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인풋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들을 한 번씩 다 입력해보고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걸 다 입력해봤는데도 오류가 없다? 그러면 자기는 만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멘토들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주 편하게 하세요. 저희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멘토들이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이거 근데 지금 보고 몇 번 따라하는 걸로 안 익숙해지니까 이 과제하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직접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건 직접 만들어 봐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제가 몇 번 예시를 들었던 클래스인데요. 클래스, 클래스 인자, 그리고 클래스 명이죠, 이건. 그리고 나서 콜론. 이렇게 하고 생성자 메소드에서는요. 여기 DF, 여기 클래스 안에는 거의 대부분 함수, 지난주에 배웠던 사용자 정의 함수처럼 이 함수들이 들어갈 건데요. 함수는 이제부터 메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메소드는 이렇게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면은 이게 생성자 메소드라는 뜻이고 이 셀프는 자기 자신을 참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셨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유튜브를 보세요. 그리고 네임과 에이지, 메이저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은 이렇게 인자로 받아서 셀프.name은 name, 셀프.ag는 ag, 셀프.major는 major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저도 에빅프를 배시영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 네임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셀프.name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름을 막 바꿔 A, B, C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얘는 얘랑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이 속성에 들어갈 인자니까 이거랑 이름을 맞춘 거지. 얘가 같은 애가 아니에요. ABC로 받아서 이 셀프.네임이라는 이 새로 만들어질 객체의 네임이라는 속성은 ABC다. 이렇게 지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굳이입니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게 객체명이고 이게 클래스명 그리고 이 괄호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속성을 처음부터 쫙쫙쫙 적어주면 됩니다. 셀프는 이 셀프가 이 객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셀프는 이 객체명으로서 이미 그 인자를 줬어. 그러니까 셀프는 줬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A, B, 뭐네, 이거 원래 네임이었죠. 네임, 에이지, 메이저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호출을 할 때는 이 객체명점 속성 이렇게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다른 객체, 스튜던트 E라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속성이 다르면 아이디도 다르다. 구성에서 이 클래스 프로덕트 이 부분이 헤더고 나머지는 바디인데요. 그중에서 생성자 메소드는 한 개고 나머지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성하는 방법 아까 봤고 호출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아까 봤고 아까 그 뭐냐 사진으로 보여줬던 건데요. 그 셀프라는 거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셀프에 뭐 넣으면 안 돼요. 셀프 자리에. 그러니까 받는 인자가 셀프랑 뭐뭐뭐가 있다면 셀프는 제외하고 나머지 인자만 넣어주는 거예요. 상속과 다양성입니다. 이 부모 클래스는 지금까지 배운 그 앞에서 배운 클래스랑 똑같아요. 그냥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고 추가로 몇 개 내가 멤버를 몇 개 더해서 그거를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검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속성은 그대로에 거기다가 길이라는 추가 속성을 넣는다. 라는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이거는 상속을 하지 않은 버전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상속을 한 버전이 있는데 훨씬 길이가 짧아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생성자 메서드만 보면 이게 세 줄이잖아요. 얘는 셋, 넷, 다섯 줄이에요. 엄청 다르다. 그쵸? 슈퍼로 받는 방법은 슈퍼.in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자식 클래스잖아요. 하이 클래스잖아요. 하이 클래스의 객체 생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메소드 같은 거 불러오는 방법도 그냥 클래스랑 똑같아요. 아, 근데 하이 클래스는 상속한다는 의미가 여기 괄호 안에 자기가 상속할 부모 클래스를 적어줘야 돼요. 이게 이 웨폰 클래스, 무기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의미예요. 얘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형성. 얘가 처음에 공격, 공격이라는 어택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공격을 출력하게 했어요. 근데 다형성을 하지 않으면 얘를 그냥 이 메소드를 그냥 상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그냥 공격이 떠요. 근데 내가 다형성을 해서 이 슈퍼 어택을 빼면은요. 여기 실행 한번 해드려요. 여기서 슈퍼 어택이 위에 클래스를 상속한 이 위에 메서드 있잖아요. 부모 클래스 어디였냐? 여기 이 메서드를 그대로 상속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걸 추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슈퍼 어택을 빼면은 그냥 공격을 하지 않고 검으로 배기만 할 겁니다. 이 공격 검으로 배기, 공격 활쏘기, 공격 마법 공격 이게 아니라 검으로 배기, 활쏘기, 마법 공격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듈 까는 방법.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구문이라서 뭐 설명해 드릴 건 없네요. 이거는 외우세요. 임포트 하는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구문 오류. 안녕하세요 해서 따옴표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이렇게 오류가 뜨겠죠. 잘못됐다. 그리고 0으로 나누려고 하면 이게 제로 디비전 에러는
영어로 나눈 오류라고 따로 정의되네요. 이게 워낙 많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영어로 나누려고 시도를 했으면 이렇게 오류가 또 따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넘은 int input 이 input이라는 거에서 런타임 오류가 상당히 많이 뜨는데요. 얘는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int로 바꿔야 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int로 바꿀 수 없는 단어를 넣어.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돌렸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int를 넣었어? 그러면 오류가 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런타임 오류예요. 꼭 이러지만 않아도 인풋이지 않아도 뭐 다른 숫자였으면 괜찮았을 거를 이 숫자를 넣어서 런타임 오류가 뜬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다들 런타임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으로 오류를 빼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이랬을 때만 이걸 실행할 거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이 있을 때 이 if 안에 있는 게 참일 때만 실행할 거고 아닐 때는 실행하지 않겠어. 그냥 뭐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try except는 일단 이걸 시도를 해봐. 그러니까 try가 뭐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 이게 오류가 떴어? 그럼 그냥 잘못됐다고 설명만 해줘. 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클래스 만드는 거 예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죠. 클래스 한 번씩만 만들어 보고 집 갑시다. 자,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계산기 클래스에 있는 속성은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예요. 그리고 메서드는 더하는 거, 빼는 거, 이거 사칙연산. 이렇게 네 가지 메서드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인자를. 그러고 나서 써줘. 제가 영타가 좀 느려서. 클래스하고 클래스 명을 쓸 거예요. 뭐 칼큘레이터 쓰면 되겠죠? 이분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네요. 그러고 바로 응? 네. 첫 번째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챗GPT한테 그 계산기 그 숫자 두 개 인자로 받아서 사칙연산하는 클래스 만들어줘 하면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자, 이닛에서 이 친구가 자꾸 가리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 셀프는 자기 자신을 받는 인자라고 했고 num1과 num2는 숫자 두 개를 받는다고 했죠. 셀프.num1은 자꾸 이쪽으로 미안합니다. 셀프.num1은 num1, 셀프.num2는 num2. 그러니까 이 클래스로 만들 객체의 속성은 num1과 num2가 있어. 근데 num1에는 너가 이 num1이라는 인자로 받은 값을 넣을게. 그리고 num2에는 너가 num2로 받은 인자로 받은 이 값을 넣을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요. 이 영상. 진짜 찍을 필요 없는데? 너무 불편해 보여서. 걱정돼서. 네. 그리고 이 생성자 메소드는 다 만들어졌어요.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메소드를 만들 건데요. 이 메소드가 곧 함수라고 했잖아요. 사용자 정의 메소드 만드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이름 그 뭐냐 어, 에디션이라는 이 메소드의 이름을 만들고 여기 괄호 안에는 셀프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잠깐 말 해볼까요? 나? 사칙연산 다 쓸 필요 있을까요? 뒤에는 다 똑같은데? 그냥 그 곱하기로 만들려면 num1이랑 그 셀프.num2 사이에 있는 걸 곱하기로 바꾸면 되고 나누기로 만들려면 나누기로 바꾸면 돼요. 알겠죠? 너무 쉽죠? df 뭐 메소드 이름 셀프 그리고 여기서 셀프 한 다음에 num1이랑 num2를 인자로 받지 않는 건 이 객체에는 이미 속성이 정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거를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리턴 이 속성 값이랑 이 속성 값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만드는 거랑 호출하는 건데요.
네. 칼원 이렇게 칼원이라는 그 뭐냐 변수명에다가 칼큘레이터에다가 넘 1에는 5, 넘 컴마구나. 네, 넘 1에는 5, 넘 2에는 3을 넣은 객체를 칼 1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칼 1이라는 객체명에다가 메소드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랑 3을 더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프린트 문이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줄은 원래 호출을 해줘요, 얘가. 이게 왜 그러나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칼 1점 에디션 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다가 칼 1점 서브트랙션 이렇게 하면 우리 뜨거 그안 나오거든요, 프린트가. 프린트는 마지막 줄이라서 자동으로 됐던 거예요. 네. 어? 어, 네. 뭐야? 이렇게 오타가 나는 거는 GPT가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GPT는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들 해봤고, 15분 지났고, 더 할 거 없고. 끝낼까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은 자기 멘토한테 하세요. 네.